안녕하세요. 음악 커뮤니케이터 가치입니다. 이전 영상에 이어서 하이브의 자니스 멤버 영입 가능성과 일본 전략이 어떻게 바뀌고 있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너무 춥습니다. 같이 왜 이렇게 추워? の提供でお送りします。 보통의 해외 진출은 이런 형태를 가집니다. 그 나라의 회사와 매니지먼트 계약을 맺어서 그 나라의 활동은 그 회사에 맡기는 형태, 또는 자국의 가수가 그 나라에 가서 활동할 때 필요한 매니지먼트 정도를 수행할 수 있는 현지 회사를 운영하는 형태, 아니면 현지 회사와 합작을 해서 공동회사를 설립해서 관리하는 형태, 또는 현지 회사를 그냥 차려서 그 나라에서 신인들을 발굴을 해서 매니지먼트를 하는 형태예요. 아무래도 외국 회사들이 다른 나라에 들어갔을 때는 현지 네트워크가 부족하기도 하고 회사의 이미지상 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기존 연예인들을 영입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아예 매니지먼트 사업에 진출을 본격적으로 하더라도 신인들을 발굴해서 키우는 형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도 한국의 회사들은 일본의 회사들과 이런 합작 회사를 만들거나 현지화 팀을 대비시키는 전략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점이 일본의 시장 형태예요. 한국은 이례적으로 아이돌 산업이 투자를 해서 이제 제작이 되는 형태로 되면서 음악 시장에서 아이돌 시장의 비중이 엄청 큰 상태죠. 근데 일본은 전체 음악 시장에서 아이돌의 시장이 이 수익적인 측면 때문에 크게 봐도 한 25에서 30% 정도를 차지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사실 이것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굉장히 큰 거지만 한국에 비해서는 매우 적은 상황인 거죠. 근데 재밌는 점은 일본은 이 시장 안에서도 분명하게 구분이 되어 있는 시장들이 있어요. 일단 자니즈, 그리고 LDH, 그리고 4648, 그리고 스타더스트, 그리고 나서 K-팝 정도? 여기서 뭐 더 구분을 하면 비슈 같은 팀이 있는 그런 밴드 아이돌 시장도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들은 각자 형성하고 있는 시장이 이 안에서 물론 겹치는 팬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코어 팬들은 거의 겹치지가 않는 신기한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안에서 이제 새로 들어오는 팬들은 각자 취향에 따라서 갈려져서 들어가지만 기존의 팬들이 다른 영역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적어요. 그래서 기존에 4648 팬이었으면 그 4648 안에서 다른 팀으로 넘어가는 형태가 많지, 여기서 K-팝이나 다른 형태로 가는 경우는 드물다는 거죠. 사실 하이브도 이제까지는 기존의 다른 한국 회사들과 비슷한 일본 전략의 형태를 취하고 있었거든요. 일본에서 본인들의 지사를 만들어서 새로운 현지화 팀들을 대비시키면서 일본에서 안정된 수익을 얻으려는 전략이죠. 그래서 하이브 재팬을 만들고 엔드팀을 만들었고요. 이 팀은 일본 멤버를 주축으로 일본 팀이라는 이미지를 내세우고 있었죠. 그러면서도 해외 K-팝 팬들을 이 팀으로 끌어오게 하려고 기존의 하이브 팀들과 이제 세계관을 연결은 시켰었죠. 근데 여기서 하이브는 한 발 더 나아갑니다. 그나마 일본 시장에서 K-팝 팬들이 가장 많이 공유하는 시장인 LDH와 좀 협력을 하기로 한 거죠. 엔터테인먼트적인 부분을 좋아하는 일본의 10대들은 자니스와 4648을 좋아하고요. 노래와 춤을 보려는 10대들은 LDH를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LDH 안에도 많은 팀들과 소속 연예인들이 있고요. 이 회사는 오디션도 굉장히 자주 열고 인재 발굴을 위해서 직접 스튜디오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LDH가 오디션을 열면 항상 많은 일본의 10대들이 몰리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K-팝 현지화 아이돌 팀들은 저마다 특성으로 팬들을 모으고 있긴 하지만 앞에서 나열한 이미 큰 시장을 가지고 있는 다른 세력들의 팬들을 끌어오기는 좀 어려운 상태거든요. 기존 일본의 K-팝 팬덤과 이제 아이돌에 새로 관심을 가지는 분들을 경쟁해서 팬들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누구나 이런 뭐 자니즈나 4648 쪽에도 어필을 하고 싶으나 이게 다른 콘셉트의 시장이라서 어필이 어려운 시장인 거죠. 그런 상태에서 하이브는 LDH와 합작을 해서 새로운 팀을 발굴하려는 오디션을 열어요. 이게 아이콘즈라는 오디션 방송이었는데 이게 남자 부분과 여자 부분이 있었는데 여기서 하이브는 LDH 쪽에 좀 남자 쪽은 해외에서 인기를 얻기 어렵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 여러 번 얘기했는데 예전부터 여성 쪽은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 하이브도 같은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이브는 이 여성팀과만 지금 합작을 하기로 했는데 LDH는 원래 기존에 SM과 오랫동안 조금씩 협업을 했었거든요. 근데 하이브가 여기에 굉장히 좋은 조건으로 들어간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하이브 입장에서는 별로 안 좋고 LDH 쪽에 굉장히 좋은 조건을 제시한 거죠. 그래서 내용을 보면은 하이브가 일단은 좀 손해로 보이거든요. 이 오디션부터 팀의 기획과 제작은 그냥 LDH가 다 하고 싶은 대로 하고요. 하이브가 관여를 못하고
하이브는 그냥 프로듀서가 들어가서 곡 제작만 해요. 그러면은 하이브한테 좋은 곡을 받아서 매니지먼트나 활동은 다 그냥 LDH가 하고요. 이 팀이 이제 일본에서 수익을 얻으면 그냥 다 LDH 거. 근데 만약에 이 팀이 하이브가 보기에 해외 활동에 좀 가능성이 보인다 싶으면은 그 하이브 채널을 통해서 해외 활동을 시켜준다는 거죠. 그러면 LDH는 그냥 평소대로 오디션 열고 팀도 만들어서 활동시켜서 돈을 버는 건데 여기에다가 하이브를 통해서 해외 활동도 노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하이브가 이렇게까지 하려는 거는 어쨌든 LDH와의 관계를 만들고 일본의 연습생 시장을 좀 확보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이브 입장에서는 미래를 보고 당장은 좀 얻을 것이 적은 협업을 한 거죠. 아무리 일본에는 인구가 더 많고 일본의 10대들이 K-팝을 좋아하고 재능이 뛰어난 사람들이 K-팝 쪽에 몰린다고 하지만 LDH가 만들어 놓은 일본의 연습생 네트워크를 넘어서긴 어렵거든요. 이걸 조직하기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한국은 회사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오랫동안 그냥 학원들을 다니면서 개인 연습으로도 높은 수준의 트레이닝을 계속 받고 들어오거든요. 근데 일본은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트레이닝이 되어 있는 연습생을 찾기 어려워요. 근데 그나마 트레이닝이 되어 있고 그런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쪽은 LDH가 가장 앞서 있고 거기에 많이 몰리기 때문에 하이브는 이런 LDH를 도와주면서 LDH의 팬층에게도 이런 하이브라는 회사를 어필하고 또 그 안에서 LDH가 선택하지 않은 연습생 중에서 하이브 입장에서는 K-팝에서 통하겠다, 해외에서 통하겠다 싶으면은 데려올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굉장히 하이브는 조심스럽게 이런 일본의 K-팝 팬들을 넘어서 다른 세력의 아이돌 팬들에게도 어필을 하면서 그리고 협업을 하는 전략을 취하는 거죠. 사실 다른 세력의 팬들을 확보하는 데는 가장 좋은 방법이 이미 알려져 있고 그것을 하이브가 하고 있거든요. 바로 르세라핌의 사쿠라죠. 르세라핌의 사쿠라처럼 다른 세력의 팬들을 확보하고 있는 연예인들을 영입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간단하면서도 가장 파괴력이 있는 거죠. 사쿠라는 HKT48 활동을 통해서 일본과 중국과 또 아시아에 있는 그런 이 48 팬덤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있는 멤버였어요, 이미. 그래서 아이즈원 당시에도 국내 다른 K-팝 팬들과는 굉장히 다른 팬덤을 형성하기도 했죠, 아이즈원은. 근데 이런 사쿠라를 하이브가 영입함으로써 이미 하이브는 K-팝 팬으로 확보하기 힘든 4648의 팬을 직접 영입으로 확보하는 전략을 시작을 했던 거예요. 여기에 뜬금없이 등장한 것 같았었던 히라트 유리나도 연결성이 있는 거죠. 히라테는 키야키자카를 졸업하고 나서는 4648의 팬덤과는 약간 거리가 멀어졌지만 아직도 일본을 중심으로 아시아에 퍼져있는 이런 4648 팬들 사이에서는 인기는 굉장히 많은 멤버예요. 거기에 이 친구가 졸업 이후에 배우 활동으로서 아이돌 팬들과는 상관없는 일본의 일반 대중들에게도 어필이 되고 있는 멤버거든요. 이런 히라테를 영입함으로써 하이브가 일본의 다른 시장의 팬을 끌어오는 전략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죠. 거기에 히라테는 이제 아이돌이 아니죠. 현재는 배우예요. 그러니까 이런 히라테를 영입함으로써 하이브는 단순히 외국 회사로 일본에서 신인을 데뷔시키거나 그냥 음악 활동만 서포트하는 회사의 이미지를 벗어나게 되죠. 이제는 일본에서 활동하고 있는 연예인도 그냥 영입할 수 있고 음악 활동을 넘어서 그냥 전체적인 모든 분야를 매니지먼트하는 회사의 이미지가 생긴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자니스의 멤버들이 계약을 해지하고 지금 나오는 상태죠. 하이브가 취하는 전략인 K-팝이 아닌 다른 시장의 아이돌 팬을 확보하고 있는 멤버를 영입하는 전략에는 굉장히 부합하는 멤버들인 거예요. 특히 자니스에서 이렇게 팬을 엄청나게 많이 확보한 인기 멤버들이 20대 나이에 풀려서 나올 가능성은 앞으로도 거의 적다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K-팝 회사 입장에서는 다시 없을 기회일 수도 있어요. 일단 가장 유명한 멤버인 히라노를 예를 들어볼게요. 이 친구가 97년생이니까 나이가 조금 많긴 하지만 지금 엔드팀에 있는 일본인 K도 97년생이에요. 그리고 사쿠라가 98년생이니까 사실 한국에 와서 한국팀으로 데뷔하는 거 아닌 이상 일본에서 데뷔하는 팀으로 들어가기에는 나이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실력은 막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력은 따질 필요도 없다고 생각해요. 히라노가 춤은 어느 정도 추고요. 노래는 못하지만 사쿠라가 프로듀스 48에 참가하기 전에 춤과 노래가 어땠는지 생각해보면은 이거는 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와서 K-팝 식으로 트레이닝을 받으면 돼요.
어차피 뭐 춤은 금방 따라올 거고요. 중요한 것은 이들이 가진 이 K-팝과 상관없는 팬들이니까. 이제는 얼마나 많은 팬들을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모았는지가 권력인 세상이죠. 인스타그램, 트위터, 유튜브, 틱톡 등 구독자가 많은 사람들이 힘을 가진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예전처럼 오디션을 통해서 데뷔하는 가수나 연예인들보다 그냥 1인 미디어로 활동을 통해서 이미 팬을 많이 확보한 사람들이 방송으로 데뷔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방송사들은 본인들이 가진 굉장히 커다란 마케팅 효과를 이런 인플루언서에게 제공을 하는 대신 이미 많은 팬들을 확보하고 있는 인플루언서에게 시청률을 사는 구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서로 윈윈의 구조인데요. 히라노 같은 멤버도 일본에서 엄청나게 많은 팬들을 확보하고 있으니까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힘이 되는 거예요, 이제. 하이브는 본인들이 전 세계에 구축해놓은 K-팝 네트워크를 히라노에게 제공하면서 히라노가 가진 팬들을 살 수 있는 거죠. 이거를 이제 교환할 수 있는 거죠. 하이브는 이런 K-팝의 네트워크를 일본에 계속 팔면서 K-팝으로는 확보하기 힘든 일본의 내수 시장을 계속 사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그리고 그러기 위한 환경을 점점 구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한국의 회사들은 이제 하이브를 따라하기 힘들다고 생각을 해요. 또 이런 부분에서는 약간 반감을 가진 한국 사람들도 계시겠죠. 전 세계에 만들어 놓은 K-팝 네트워크를 일본에게 계속 제공을 하면서 계속 돈 많이 벌려고 하느냐 이렇게. 근데 좀 잘 모르겠어. 어쨌든 하이브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구축해 놓은 K-팝 시장을 활용하는 거고, 또 본인들은 이렇게 일본 시장에서 수익을 많이 내서 그걸 다시 K-팝 시장에 투자를 해서 K-팝의 경쟁력을 유지하겠다고 하겠죠. 이렇지 않으면 K-팝의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하겠죠. 어쨌든 97년에 히라노는 지금 한국어를 못하는 상태니까 사쿠라는 이미 더 어린 나이에 아이즈원 활동부터 시작했고, 엔드팀의 K도 아일랜드 때부터 어쨌든 한국에서 활동하면서 한국어를 할 줄 알잖아요. 아마 히라노가 지금 뭐 르세라핌 같이 사쿠라처럼 한국에서 데뷔해서 한국에서 활동하는 팀으로 나오긴 어렵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지만 하이브는 하이브 재팬을 통해서 현지 아이돌 팀을 운영하기 때문에 이런 엔드팀처럼 일본 팀에서 히라노가 활동하게 된다면은 어느 문제는 큰 문제가 아니죠. 그냥 들어가서 바로 활동하면 되니까. 그리고 마침 하이브는 엔드팀 다음 팀도 준비를 하고 있고 계속 현지화 팀을 늘려나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게 아마 계속 일본 멤버들을 영입하기 때문에 빠르게 늘려나갈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아니더라도 히라테가 있는 레이블로 들어가서 배우 활동 중심으로 그냥 솔로 활동을 하면서 솔로 음악 활동을 병행해도 되는 거죠. 물론 하이브에 들어가면 다른 일본 회사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연기 활동의 기회는 좀 줄어들 거예요. 네트워크가 적으니까. 근데 하지만 이렇게 이미 팬덤이 많은 아이돌 출신들은 히라테도 마찬가지고 어느 정도 섭외는 꾸준히 들어올 테니까요. 대신 장점은 특별히 해외 활동을 하지 않아도 하이브의 채널을 통해서 전 세계의 K-팝 팬들에게 조금씩 홍보가 되겠죠. 그리고 어쨌든 일본 회사보다는 한국을 포함한 해외에서 뭐 이벤트나 그런 활동을 하고 노출할 기회는 조금씩 있을 거예요. 그러다가 찬스가 오고 기회가 오면 해외 활동도 노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결정은 멤버들 본인들에게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뭐 히라노도 그렇고 이 진구지 유타 같은 멤버들도 같은 이유로 본인이 만약 원해서 오퍼를 한다면 충분히 하이브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본인들에겐 그게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차피 이제까지 일본에서 오랫동안 활동을 했잖아요. 근데 같은 활동을 하더라도 하이브에 들어가면 조금이라도 다른 환경이 되고 다른 가능성이 생기잖아요. 어차피 인생 한 번 사는 건데 저는 당연히 도전해보고 경험해보는 게 좋지 않나. 이 친구들 지금 다른 회사에 들어가봤자 이제까지 활동했던 것과 크게 달라지는 건 없는데 하이브에 들어가면은 똑같이 일본에서 그냥 배우나 솔로 음악을 하더라도 생기잖아요. 그것만으로도. 그리고 멤버들이 하이브와 연락을 취할 방법도 있거든요. 이 킹프리의 안무가가 이전에서 한국에서 하이브나 JYP 등과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본인들이 연락을 취하고자 한다면 연락을 취해서 하이브 재팬의 일본의 새로운 팀에 합류를 하거나 아니면은 개인 활동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킹프리의 멤버들이 하이브에 들어오지 않더라도 이렇게 계속 일본의 인기 아이돌 멤버를 한국 회사가 영입해서 이 K-팝에서 활용하는 형태가 르세라핌 이후로도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까지 한국 회사들은 다른 나라의 국적 멤버를 영입을 해서 그 나라의 팬들을 확보하는 전략을 사용했는데 이렇게 르세라핌처럼 이미 그 나라에서 팬들을 많이 확보한 아이돌 멤버를 영입하면 훨씬 더 파괴력이 있고 일이 쉬워지잖아요. 거기에 K-팝으로는 확보하기 힘든 시장의 팬들을 데리고 오니까 이런 멤버가 있는 팀들은
다른 K-팝 팀들과 경쟁해서 이기기가 쉬워지는 거죠. 그리고 일본 멤버들의 입장에서도 하이브 같은 K-팝 회사에 들어가면 일본 활동으로는 상상도 못할 전 세계의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기회니까, 만약에 본인이 일본에서 활동하면서 이미 인기를 많이 얻었다면 그 다음 스텝으로는 이게 가능한 상황이 온다고 하면은 한국 회사에 들어가고 싶어 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멤버들이 많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하이브가 그것을 가능한 여건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앞으로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건 4648에서 인기를 많이 모은 멤버들이 20대 초에 졸업을 선언하고 이런 하이브나 한국의 회사에 가는 방식이 조금 늘어날 수도 있다는 거죠. 하이브가 이런 전략을 취한다면 SM이나 다른 회사들도 이렇게 따라하고 그런 여건들을 만들어낼 거예요. 특히 SM은 이제 NCT 도쿄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 팀에서 이런 전략을 쓸 수도 있는 거죠. 다만 이렇게 인기를 얻은 멤버들이 한국에 가기 위해서 기존 회사 계약 종료를 하는 일들이 좀 일어나게 되면 이게 회사 간의 싸움이 생길 수도 있고, 약간 한국과 일본의 팬들 사이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요. 싸움이 생길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계약에서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은 소문 자체도 안 좋은 소문이 나지 않도록 하이브가 기존 일본 멤버들의 영입을 할 때는 매우 조심스럽게 진행을 할 거예요. 그런 문제가 전혀 없는 상태의 멤버들만 영입을 하겠죠. 저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이것들이 점점 이제 실현 가능한 상황들이 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이브는 지금 미국에서 뉴진스가 K-팝 팬이 아닌 일반 대중들에게서 어필을 하면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있는데, 일본에서도 이렇게 조금씩 K-팝을 넘어서는 시장들을 구축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건 진짜 한국 회사 가운데서도 하이브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하이브를 다른 회사들이 따라가기 점점 어려워진다라고 보여지고, 현재 뭐 노기자카라던가 뭐 AKB에서 기회가 있는 멤버들, 이렇게 본인이 인기가 굉장히 많은데 졸업을 하고 다음 스텝으로 나아가고 싶은 애들은 아키모토 야시시상이 있으니까 이분에게 상담을 하면 계약 문제도 좀 매끄럽게 해결할 수 있으니까요. 저는 일본 멤버들이 두려움을 가지지 말고 하이브에 적극 도전을 해주길 바라고요. 히라노도 저는 그래요. 하이브에 도전을 해보라고 말을 해주고 싶어요. 제가 옆에 있었다면. 히라노는 사쿠라처럼 K-팝이나 이 전 세계의 K-팝 팬분들에게도 어쨌든 인기를 얻을 수 있는 일단 비주얼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한국의 회사들한테는 계속 기회가 있다면 영입을 하라고 말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이게 애초에 하이브가 일본 현지화 전략이 남들과 좀 다르고 포인트를 잘 짚고 있는 게, 하이브의 방신영 님이 일본 문화 그리고 일본 아이돌 오타쿠예요. 그래서 이분이 케야키자카나 히라테도 좋아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그냥 단순히 일본에서 회사 차려서 돈도 투자해서 회사 운영하는 게 아니라 일본 아이돌 시장을 어떻게 접근해야 되나 그런 걸 잘 알고 있어요. 물론 그 점에 대해서는 SM도 잘 알고 있는데 하이브가 조금 더 오타쿠의 시선으로 포인트를 잘 짚고 있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히라테가 스타일은 전혀 다르지만 전체적인 히스토리가 아이유처럼 가길 바라고 있거든요. 예전부터 그랬는데 아이유님도 여러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어쨌든 그때마다 포기하거나 꺾일 만한 상황에서도 그러지 않고 그것을 극복해 나갔거든요. 연기 처음 할 때도 연기도 되게 못한다, 그리고 비주얼도 뭐 저건 완전 배우의 비주얼이 아니다 이러는 비난 속에서도 그것을 그러면 때려치고 음악 활동으로도 인기가 많으니까 음악 활동에 전념할 수도 있는데 계속 도전하고 또 노력을 해서 나의 아저씨를 연기해냈잖아요. 저는 아이유에게 굉장히 그런 도끼, 엄청난 집념, 그런 무서운 점도 많이 느끼거든요. 근데 그런 게 연예인들에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무서운 집념을 전 히라테에게도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히라테가 하이브에 와서 더 좋은 음악 활동도 많이 하면서 배우로서도 아이유처럼 훌륭한 연기자로 성장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어차피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또 이 얘기는 계속 할 얘기들이 많으니까 중간중간 또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